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잠깐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네요. 오전장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진정세이나 변동성 국면의 첫 시작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역시나 전문가님의 말씀 한 줄평을 들으면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이제 매크로가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 낙폭과대가 이제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 근거가 무엇이냐 제시를 해봐라. 네. 물론 지수가 이제 오르고 종목이 오르긴 했지만 리바운드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코멘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이유로 미국의 경제 지표, 즉 매크로 변수를 이유로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실업수당 청구라든지 등등 쭉쭉. 사실상 실업률만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8월 9일 날 나온 실업률이 정말 괜찮은 쪽인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8월 9일 9시 반에 나온 지표고요. 7월 실업률이 나왔는데 전망치가 6.5, 결과가 6.4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네. 해석의 여지가 남아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냐. 자, 데이터 지표 한번 봐라. 미국 경기 괜찮지 않느냐. 진정 좀 해라. 뭐 이런 거 같거든요. 즉 시장의 시선을 인사이드 뷰를 들으면 시장의 시선을 결국은 데이터와 지표로 몰아놨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 되죠. 그러면 이번 주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준비된 지표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거기다 소매 판매 여러분들 여기에 더불어서 옵션 만기까지 화, 수, 목, 금 4일 연달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뭐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지만 시황 쪽에 조금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거는 예측 가능한 범주 내입니다. 지지 저항 이론으로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시황은 늘 자주 틀리죠. 자주 틀리지만 시황에 대한 분석이 맞든 틀리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근거와 논리로 스토리 모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응이 지금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 모습 보시죠. 일단 낙폭과대 반등 썼어요. 뭐 썼는데 여기가 이제 바닥이냐? 요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죠. 시작. 일봉으로는 낙폭과대 반등 뭐 이틀 정도 급등락 왔다 갔다 하고 양봉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요게 이제 데이터 지표가 괜찮다. 미국 경기 나쁘지 않다. 요쪽이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위험자산까지 같이 올라가는 쪽. 요 안에는 딥한 이유가 있다. 정리해드렸고 환율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은 5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녹록치 않죠. 어찌됐건 외인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은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이 뭐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좀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미결 분석인데 아직도 여러분 미결제가 좀 많아요. 네,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표시가 미결제 약정 추이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여러분 쭉 가다가 급락 한번 때리고 슥 올라가는 쪽. 네. 적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옵션 분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결제 증감량이죠. 풋하고 콜. 결국은 이제 선물 옵션이 선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고 지수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코스피 200에 355포인트 2612인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변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옵션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200 모습이죠. 낙폭과대 반등에서 양봉 하나 쳤습니다. 네. 요번 주에 지난주에 좀 아랫골이 달았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여기 갭을 메꿀 수 있느냐 요 부분인데 아직 갭이 전혀 메꿔지지 않았죠. 네. 그리고 5일선에도 안착한 모습이 없고 적어도 추세 때 위로 올라간 모습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 한참 걸릴 것 같고 380포인트. 그러면 다시 좀 들어와서 국내 시장이 아직도 낙폭과대 반등을 쓰고 있는 국면 중에 매크로 변수가 이번 주에 출해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의사결정 과정이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동의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자금, 신규 자금 이제 추매하실 분들은 추매 구간이 맞긴 맞아요.
좀 절반 정도 보고 조금 신압으로 가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지수 좀 보시죠. 오늘 업종 차트 모습인데, 가기 전에 투자 종합 상황 먼저. 오늘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스피 쪽에 이제 6거래일 매도세가 나오다가 금요일 날 양봉 마감됐습니다. 17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외국계에서. 외국인들 2억 원, 2억 원으로 양봉 마감 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20억 정도가 밀려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약세로 가거든요. 코스닥이 지금까지도 낙폭과대에서는 순매수가 우위입니다. 우위인데 오늘은 선물로 견인차 역할을 하죠. 이 이유는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고, 문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이유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표 봐라. 저는 사실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지표를 몇 개나 봐야 되는가? 매주 이번 주만 지금 예견되어 있는 지표가 뭐 옵션 만기까지 5개인데 이 지표에 따라서 그러면 주식을 좌지우지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제가 오늘 좀 코멘트를 적어놨는데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너무 민감하게 지표에 반응하지 마라. 이게 결국은 함정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민감하게 지표에 반응하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그들이 원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자, 변동성 국면을 우리가 줄게. 하방으로 내리친다. 너네는 공포에 떨어. 그리고 이제 손가락 버튼을 눌러서 유가증권을 현금화해. 손절매로. 이런 레파토리가 지금 딱 싫고 향해를 해가는 쪽이에요, 시장이. 근데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겠죠. 결국은 조금 더 좀 광박적이거나 민감하게 시장의 지표를 안 봤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거래일 중에 1년에 여러분들 2, 3개월밖에 상승이 나오잖아요. 미국 시장은 뭐 5대5 정도 됩니다. 좀 낫죠. 선진국 증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하고 장기적인 상승배에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지엽적인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기존 주도주 쪽에서 이끌었던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역시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신용잔고 계속 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코멘트 언급드리고 넘어갈게요. 증시 주변 자금 추이인데 금요일도 사실은 좀 놀랐죠. 8월 8일 건데 지금 8월 8일은 목요일 거고 이틀 뒤에 게 지금 반영되니까 신용잔고가 지금 17조 1000억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한 18주 정도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지수가 지금 요렇게 호미거리 나이키 모양으로 반등세 때 신용잔고가 더 줄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에는 긍정적인 거,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반등해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정리해드리고, 업종 차트 모습입니다. 코스피 주봉 모습을 기술적으로 추세대를 좀 그려놓은 모습인데, 기술적인 부분이 뭐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지지 저항 이론에 의해서 이제 볼 부분인데, 역시나 선물 옵션하고 비슷하게 갭으로 하락시켰어요. 이 갭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2670선 정도. 5일선도 요 위치에 하고 있어요. 전혀 지금 아직 갭 하락한 부분을 메꾸지 못했고, 데이터나 지표가 의구심 있는 건, 그러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연준이 원하는 대로 이번 주 뭐 CPI가 떨어진다든지 경기가 정말로 침체가 아닌 아직까지는 화랑이다. 요렇게 가려면 데이터 지표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메꿔줄 것인지 사실은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고, 아직까지는 변동성 국면이다. 결국은 경기 화랑으로 가게 되면, 계속 강조를 들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신 분들이 좀 많던데, 금리 인하는 조금 미뤄지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정말로 금리 인하 안 할 건지, 이렇게 침체가 나올 때는 또 급락, 그럴 때마다 또 다시 금리 인하 한다, 이렇게 갈 건지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단지 코스피는 변곡점에 부딪혔다. 코스닥은 어디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첫날 산뜻하게 양봉으로 가고는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비슷하죠. 아직까지는. 이게 뭐 추세 때 안착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800선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직은 변동성 국면이다. 역시나 단지 낙폭과대에서는
주도주 안에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증시가 돌아가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다각도로 꼼꼼하게 또 오늘도 분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도 전략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연결 약간 불안할 때 전문가님 대신 제가 조금 섹터를 소개해드리긴 했거든요. 오늘 준비하신 섹터 3가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와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 섹터, 미국 대선과도 또 연결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한 줄평 알려주시죠. 네, 8월 수출 호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출 호조 반도체 역시나 이 국내 산업의 근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오늘 뭐 무역수지 관세청에서 발표한 게 이례적입니다. 이제 매달 1일날 발표를 하는데 요즘은 워낙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잘 나가서 그런지 이 월 중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10일날 발표할 때도 있고 20일날 발표할 때도 있고 이런데 원래는 1일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청에서 발표한 게 매달 합쳐져서 분기 실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잘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결국 이제 펀더멘털의 문제는 없다는 거고, 국내를 보니까 두 자릿수 계속. 삼성전자와 지금 코스피 지수 모습, 코스닥까지 거의 혼연일체다.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기본선과 회기선에서 쭉 갔었는데 이번에 낙폭과대로 한번 뚫려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이 두 개의 캔들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이거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빨리 제시해서 대응책을 장만하는 게 맞지? 여기서 틀리다 맞다? 계속 내피셜 돌려봤자 의미 없다. 그러면 코스피하고 지금 모양새가 비슷한데 삼성전자도 지금 75,500원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안착하고 들어간다면 코스피도 추세선 안에 들어가는 거고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 요거 지금 삼성전자 아까 봤던 코스피 차트 모습 딱 추세대 확대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삼성전자가 밀리면 지수 상승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네, 삼성전자가 밀리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쪽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안 되는 쪽이고 하이닉스는 이제 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기보다도 경기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TSMC 이제 호실적도 써냈죠. 이렇다 보니까 낙폭과대 반등 요 부분이 지금 써지는 쪽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죠? 19만 원대 공방정 펼치더니 삐적삐적 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추세 하락.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17만 원 깨지고 15만 원대까지 흘러내렸는데 어느덧 두 자릿수에 일단 낙폭과대 반등을 썼습니다. 주봉 모습인데 요번 주에 일단 출발은 산뜻해요. 지난주에 12.47%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만회를 거의 다 하고요. 11.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0.98% 마이너스로 끝나고 지금 시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로 끝나고 요번 주에 월요일 주봉이니까 이것도 아직 신뢰도가 적죠. 금요일 날 주봉이 만들어지니까 주봉의 시작점은 끝점은 금요일이죠. 아직까지는 5일선 18만 5천 원 안착하지 못한 모습. 변동성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올라가니까 기존에는 뭐 제약바이오가 좀 좋았는데 안에서 약간 순위 변동 이런 게 좀 일어나죠. 지엽적인 부분은 뭐 이따 말하겠지만 반도체 쪽에서 이제 주도력의 가수점 쪽이 HBM 오늘 K시텍 일봉 모습 보시죠. 낙폭과대로 3만 원 언저리까지 빠졌는데 20%대 반등. 오늘 양봉. STI 낙폭과대 중에서 2만 원까지 빠졌는데 한 17% 반등. 지금 23,850원. 그리고 원익 쪽 계속 분위기 강조드려요. 3만 원까지 빠졌는데 오늘 36,000원까지 반등. 20% 반등. 그리고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8%대 21선까지 반등. 가온칩스까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낙폭과대 반등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명심해야 될 거죠. 낙폭과대 반등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낙폭과대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지속력이죠. 그 지속력에 관해서
요번 주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 일단 짧은 관점은 지향하고 싶지만 저는 과대 낙폭 구간에서 리바운드 좀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근거가 합리적이잖아요. 저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낙폭 과대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내일까지는 좀 정리를 해야죠. 네. 왜냐? 변동성 국면이니까. 단지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지표가 시장에 원하는 대로 나오면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예단할 수가 없죠, 지표를. 지표를 뭐 발표 10초 전에만 알았어도 떼돈을 벌었을 텐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를 즐기셨던 분들은 내일 정도까지 CPI 발표 전까지 정리. 나는 추매했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런 분들은 강력 보이죠. 단지 이제 자금을 절반 정도만 투입했으니 옵션 만기까지 좀 내다보고 밑으로 떨궈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 마무리까지 하고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많이 빌리면 그만큼의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요. 일단 단기 매매 전략을 취하듯이 아니면은 이 긴 관점으로 좀 보시지 본인의 선택한 전략의 길이대로 좀 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인 제약바이오 섹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비만까지 가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동안 또 잘 가는 섹터들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까지 같이 또 다시 한번 동참을 하는 곳일지 제약바이오 섹터 전략 알려주세요. 뭐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그 반등 나올 기술적 위치에서 시황이 맞물리면서 간 것 같습니다. 뭐 일리아릴리 차트, 일라이릴리, 네, 간단하게만 보시죠. 네, 뭐 해외 주식을 하고는 있는데 요즘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일라이릴리 모습인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갭 상승했고 프리마켓에서 5.49% 반등한 채 끝났습니다. 지금 V자 반등세죠. 거의 아직 완벽하게 V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가장 빠른 쪽이고 실적도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죠. 결국은 한국의 위고비 굉장히 고액입니다. 위고비가. 근데 출시 공식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뭐 삼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갔습니다. 오늘 뭐 다 빠지는 쪽은 아니고 주도력이 있는 쪽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일선 치기 눌림목 반등 아직 뭐 21선 안 깨졌으니까 문제 없고 셀트리온은 오늘도 좀 강세 양봉 한올은 5일선 키 맞추기 딱 보호하권. 유한양행이 조금 밀렸죠. 유한양행에 관해서는 좀 난도가 있어요. 고민 많으실 텐데 난도가 좀 있고. 오늘 알테오전도 보았고. 근데 리가캠 바이오는 5일선 찍고 5%대 반등 93,100원. ABL 바이오 최근에 분위기 좋다 그죠? 5일선. 그런데 이제 대봉 LS, 라파스, 스몰캡 종목들 비만 대형주 쪽에서 이제 한미약품 여기가 좀 쉬었는데 한미약품은 뭐 소송건이 있어서 시끌벅적하다 정리해드렸고 중소형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눌림목 반등 구간에 돌아선 모습이죠. 이제 이 부분은 뭐 시황적인 커플링이라고 좀 보고 비만 종목까지도 악수 효과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쪽인데 수급이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넉넉지가 않죠. 현물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1136억 가지고 나눠 먹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물이야 4,600 계약 들어오지만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어쩔 수 없습니다. 환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외인 수급은 녹록지 않다는 거. 단지 요즘에 호실적 썼던 SK바이오팜 요거 하나 좀 보시죠. SK바이오팜이 낙폭과대로 72,600원까지 빠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98,800원입니다. 30% 넘게 올랐죠. 요게 조금 특이점이고요. 아주 그냥 바로 뽑아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시황적인 건 난이도가 좀 있어서 RMPV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시간엔 적합하지 않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확실히 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왔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너무 접근 포인트를 높이지 마라. 이 삼각형을 표시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민준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찌됐건 추세 때 이탈했던 모습이 다 만회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주도력 부분을 가지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보단 내년이 좋다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주도력이 있었던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힘겨루기까지 있다. 어찌됐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제약바이오 대전이 코엑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정보를 참고하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눌림목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앞으로의 모멘텀도 좀 남아있는 편이고요. 다만 종목에 대한 선택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눌림목이 올 때마다 설명 주신다라고 또 이야기를 남겨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섹터도 가보겠습니다.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좀 방송 속도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 해리슨 우세 커플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해리슨 부통령 그리고 이 관련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이렇게 양자 대결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살짝 요즘은 구도가 바뀌어서 이 부통령 쪽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우세한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어떻게 테마성으로만 봐야 될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게 현재는 테마성이 맞고요.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 미 대선 때문에 테마성이 돼버렸죠. 근데 이 테마성이 지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지속력이 있다는 거. 즉 테마성임은 인정하고 왜 인정하느냐.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 커플링 관계가 어찌됐건 해리슨이 앞서 나갈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좋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저랑 친환경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했다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2차 전지 파트에 관해서 그 25%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친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테마죠. 이 부분이야. 단지 이 테마의 지속성과 길이는 상당히 긴 편이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지속성과 길이에 따른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 단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해리슨이 좀 앞서 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좋다 이건데 오늘 보니까 뭐 2차 전지 파트도 조금 가는 쪽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동채 회장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좀 쉬고요. 코스닥이 쉬어서 그런지. SDI나 이런 쪽은 일단 이번 주 주봉 양봉 섰고 2.9%대 반등 나오고 있고 좀 61선까지 시원하게 밀어 올려주면 좋고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죠. 뭐 2차 전지의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친환경 쪽 테마를 좀 탄 것 같고 그 이유가 오늘 태양광 쪽도 반등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하나솔루션인데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좀 보시죠. 6.59% 26,700원인데 금요일 날 반등, 오늘 반등. 낙폭과대 반등으로 보기에는 지금 또 우연찮게 해리슨이 앞서 나가고 있다. CS 윈드 모습입니다. 이건 좀 거래량이 지금 동반됐죠. 거래량이 좀 동반돼서 금요일 날 사실은 이거는 좀 기회가 있었으니까 금요일 날 5일선 키 맞추기 할 때 매매나 투자 관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히 테마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빌리티죠. 원적적도 15,000원 언저리까지 꼬꾸라져서 내려갔다가 뭐 이슈가 있었던 게 보다도 어찌됐건 뭐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 하락에 지금 여파를 맞고 내려갔다가 좀 만회했어요. 20% 넘게 지금 까지 친환경 파트는 지금 해리슨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단지 이제 원전 이론 쪽은 조금 더 다르게 보는 쪽이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에너지 수요는 올라갈 테니까. 근데 원전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돼서 더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지지율 격차에 따른 그 반응 민감도 여기가 에너지 파트 친환경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종목당 대장주를 좀 말씀드렸는데 원전의 대장주, 태양광의 대장주, 풍력의 대장주를 말씀드렸는데 장기 투자 관점이나 중장기 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분명히 수혜를 볼 텐데 짧은 관점으로 모르겠습니다. 낙폭과대 반등 즐기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원전 이런 데가 타점이었기 때문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지속적으로 길게 가져가면 분명히 득이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지만 지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지지율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각 대장주들 위주로 짚어주셨고 장기적인 뷰까지도 함께 괜찮다는 시각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설명 함께 들었고요. 그렇다면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한미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가도 좋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많이 밀리고 그다음에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포인트 같이 짚어주세요. 네, 이제 뭐 TC 본도에 대한 장악력 부분은 분명히 좀 식혀졌고요.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시세 분출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있었고 결국은 이제 추세대를 벗어나면서 하방 추세는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망가진 모습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각도가 좀 가팔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각도였죠. 지금 뭐냐 계속 말씀드려야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45도도 적용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교과서적인 내용은 45도 정도 안에서 올라갔을 때 그 각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말하는데 한미반도체는 72도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의미에서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이 각도가 가팔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려왔던 10만 원 부분은 주추세에 유지력이 있었던 쪽이냐? 있었죠. 단지 좀 의심스러운 게 이제 실적이나 밸류 이런 부분은 말할 게 없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영업이익률도 30% 후반대까지 가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양대 시장에서 30% 영업이익률 찍는 쪽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HBM4 시장으로 갔을 때랑 한미반도체는 마일드 본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여기서 장악력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하반 경직성이 강하게 만들어졌을 거냐. 10만 원대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9만 원 깨지고 내려가면 정말 피곤합니다. 이거는 추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9만 원 깨지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 시황적으로도 한미반도체가 장악력을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살짝 의구심이 있죠. 단지 이번 주에 낙폭과대 반등을 좀 쓸 수 있는 포인트 제시를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추세를 완전히 돌려쓰려면 12만 5천 원 암기 좀 하시고 안착해야 됩니다. 안착. 추세를 못 돌려놓을 거면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두들겨 맞고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낙폭과대 반등 즐기셨던 분들은 요 가격 라인을 참고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함께 분석을 주셨습니다. 만약 9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 추세 하락이라 이 점을 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이 되려면 12만 5천 원 선에 안착해야 된다. 그리고 낙폭과대로 인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후장까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